네, 오늘의 전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가 101표, 부 161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조용히 하세요.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영재 체포동의안은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조사나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제가 결백함을 주장을 했고 이 사실에 대해 방탄정당 이미지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상식적으로 처리될 것 같은데요. 국민들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감정이 좀 부정적이라면은 찬성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전당대회 때 어느 정도의 관행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선수들끼리 다 알아요. 물론 선수들끼리 다 알아요. 물론 저게 가령 그렇게 꼭 구속해야 될 사안인가. 이제 그 형량으로 봐서도 예? 의원들 사이에는 좀 동정론도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오후 2시 운명의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민주당 의원들 지금쯤엔 마음의 선택을 했을까요? 하셨을 걸로 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번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도 그렇고 정의당 의원들도 뭐 당론으로는 가결로 이미 뭐 정했다고는 하지만 부결하는 쪽이 오히려 국회의 그 국회 권위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이번 사안이 어떻게 발단부터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2년 전에 민주당에 있었던 전당대회에 있었던 뭐 돈봉투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사건에 피해를 봤다고 고발을 했거나 하는 주체가 사실 없는 사건이에요. 그저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개인 간의 사인 간의 돈 거래를 수사하다가 그 사이에 별건으로 사실 이 수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정치적인 그 야당 탄압인 그 검찰의 행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방송 전에 민영배 의원도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판단들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이 돈봉투 사건, 뭐 김남국 코인 사건, 뭐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현수막까지 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전히 야당 탄압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어서 당 지지율의 변화가 크게 없었다라는 점을 저는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의원들의 그 속내는 진짜 한 분 한 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남영희 부원장의 전망을 들어봤고요. 최진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51대 49. 51대 49. 너무 정치적인 답변 아니십니까? 51대 49로 가결 쪽에 저는 한 표를 쪽에, 걸겠습니다. 그만큼 49가 될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른바 친명, 비명으로 나뉘는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잠재적인 비명의 어떤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한 30표 이상만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의 구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가결될 경우에는 결국 이번에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송영길 대표 캠프에서 왜 돈을 줬을까? 그
투표가 다가왔을 때 다른 캠프에서 돈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듣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배경 속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가결적으로 되고 나아가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에 대한 사법 위험이 지금 이 두 분의 의원뿐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직접적 이해관계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의사결정을 못하고 2시 그 표결에 앞서서야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또한 지금 현재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의원들의 마음을 지금 싱숭생숭하게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중앙지검청에서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는 한번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 결과도 아주 미묘하게 몇 표 차이로 기각됐습니다만 다가오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지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영장을 통과를 시켜버렸다라고 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의 어떤 이 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스텝이 많이 꼬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어떤 생존, 민주당의 어떤 승리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일정 부분 적어도 30명 이상은 가결의 투표를 던진다는 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근소한 차이로 이번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조금 전에 의석수 분포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67석이고 국민의힘이 113석, 정의당이 6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합쳐도 119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30표 이상의 어떻게 보면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보통 이런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노웅래 의원은 이제 의원들한테 문자도 많이 보내고 좀 도와달라, 억울하다 이런 거 많이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까? 일단 본인들이 어떤 문제에 소명을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문자를 받았는데 원외에 있기는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이 체포 동의안이 정당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소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성만 의원도 이성만 의원은 일단 지면을 통해서 본인이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녹취록에 근거한 이 지금 사안들이 녹취록이 사실상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지금 강래구라고 감사위원 협회의 협회장이라는 분이 구속되고 나서 또 진술이 조금 있다라는 검찰 측 주장이 있긴 한데 이 두 가지 사안만으로 이후에 그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체포라는 원칙에 어긋나게 할 정도의 그 위중한 사안들이 발견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관석 의원도 이 녹취가 이미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증거 없는 이런 영장에 대해서 법률가들도 사실 범죄 구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저는 이제 관행이라는 얘기를 좀 들고 싶은데요. 이 공직선거법으로 사실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면은 당내 경선이었고 공소시효가 사실 6개월이거든요. 이미 훌쩍 지난 2년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당내 경선 과정에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많이 부여한 선거가 당내 선거거든요.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이게 돈 봉투가 몇 표 행위로 이어졌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국회의원들에게 얼마를 지불하면서 그 표를 얻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실무자들, 밥값, 그 거마비 정도의 그런 관행을 따른 것이었는데 이 부분을 법적으로 다스릴 만한 법률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있고 또 이전에 그 경험을 저희가 보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1억 9천만 원 정도의 그 의장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한 3명 정도에게 300만 원이 특정됐지만 다 불구속 기소되고 났던 그런 상황들이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 가혹하게 가해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는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부패한 집단이야라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사실 법원으로 가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사안일 수도 있고 이것을 구속까지 해야 될 사안인가. 왜냐? 증거 인멸의 우려 없지 않습니까? 도주의 우려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을 판단하실 걸로 봅니다. 동정론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동정론이라고 말하면 이제 좀 더 나가는 것 같고요. 일단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판단이 내려질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뭐 뚝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여론을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은 가결, 한 명은 부결 이런 시나리오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all or nothing. 두 분 다 가결되거나 두 분 다 기각시키는 것이지 그와 같은 객관적 물증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죠. 그렇다고 하면은 두 분을 평소 때 어떤 근거로 친소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가결, 부결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호사가들의 어떤 예측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두 분 다 가결시키거나 두 분 다 기각시킨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그 부원장님 같은 경우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누가 피해자가 있느냐? 맞습니다.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거죠. 주는 사람 표 받아서 좋고 받는 사람 돈 받아서 좋은데 그 피해자는 국민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중대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결국 서로 주고받고 매표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재의 당내 경선이나 이 또한 이 공선법 그리고 정당법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관행이다? 그건 민주당의 관행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의 관행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까 얘기하는 박희태 그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가 아니고 국회의장에 관한 부분인 것이고 그것은 20세기이지 21세기에 20세기에 있었던 판결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비교 대상의 오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전에 그 남 부위원장님 얘기했지만 이게 죄가 되지도 않고 거기다가 구속할 만한 사유도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가결시켜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결시켜서 법원에 그와 같은 것을 호소해서 영장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라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번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결시키고 법원에 가서 향후에 지금 이게 구속영장을 실질심사를 통해서 기각시킨다라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주장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피해자가 없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사건을 고발한 주체가 사실 특별히 없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뭐 누군가가 주고 받고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상황은 저희는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비록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상황 없이 별건 수사로 되는 부분은 또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또 검찰의 행태를 보면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언론의 여러 가지 의혹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국민의힘에는 뭐 그런 일이 없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의 형평성의 잣대, 법의 형평성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최근에 김연아 전 의원 그리고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 후원금 그리고 후원금 쪼개기 뭐 이런 식의 불법의 의혹들이 있지만 각종 언론에서 대거 뭐 지금 다루지 않거나 내지는 검찰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마치 민주당에만 이런 부패한 내용들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뭐 민주당 지금 괴롭히고 있는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결국 국회에도 전달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반박하실 내용 있으면 좀 해주시죠. 자꾸 제가 비교 대상의 오류란 것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또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태영호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김모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의원 차원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개별 의원 차원에 대한 조사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민주당은 당 대표에 대한 경선인 것이고 그것은 당 대표의 어떤 제1야당의 당 대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정치적 비중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할 뿐인 것이죠. 뭐 두 분의 얘기는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해를 하셨을 부분 같고 오늘 한동훈 장관이 또 이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잖아요. 노웅래 의원 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나는 이거 가결하려고 했다가도 마음을 다 바꿨다. 한동훈 장관 설명 때문에 내 마음까지 변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좀 추가 증거를 내놓으면 민주당의 뭐 표심이 변동될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정 부분 영향을 일정 미치지 부분?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행정 공무직을 수행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한동훈 장관은 계속해서 국민들 많은 분들이 느끼는 정도로 법무부 장관이 만날 정도로 본인이 제시해야 될 어떤 의견들은 뭐 가감 없이 거침없이 말씀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오만불손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는 지금 뭐 이 국회에 가서 체포 동의안에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장시간을 할애해서 했던 법무부 장관도 사실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가결로 갔던 분도 부결로 바뀔 수도 있을 텐데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또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녹취록 내용은 이미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되긴 했는데 알려지지 않은 녹취록 내용을 깜짝 공개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투트랙 전략을 구성할 것 같습니다. 투트랙 전략.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트랙은 결국 이번에 그 윤성환 의원과 그 두 분에 대해서만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한 것이지 그 돈을 실질적으로 받았던 다른 의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 전략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지금 받은 사람에 대한 것까지 얘기를 하면은 조금 전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노웅래 의원에 대한 것처럼 이거 내가 그 찬성해 줬다가 그 칼이 나한테 오겠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그 체포 동의를 했던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같은 경우에 노웅래 그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고 하영재 국민의힘 예.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 한 서너 가지 증거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예. 점에서 이번에도 충분히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 이외에 플러스 알파 되는 얘기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봅니다. 예. 어쨌든 윤관석, 이성만 의원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오후 2시 표결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